예, 108억 신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따님이 햇살론 최저신용자 대출을 받았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딸이 혼자 살면서 스스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 자,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거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대출 받으라고 있는 대출이에요. 이거를 108억 재산 신고한 후보자가 제 딸 대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차라리 그냥 침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싹해서 그렇습니다. 심우정 후보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만 저희 가족의 좀 내밀한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실무진들과 함께 더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검찰총장 후보자죠. 예. 다른 분보다 더 법에 엄격하고 법을 지켜야 되겠죠? 예. 자료 미제출에 대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규정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은 문헌적으로는 국가안보와 외교상 비밀이 아니면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률은 내재적 한계가 있고 헌법상 후보자, 예. 내재적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나 본인이 자료 미제출한 거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내재적 한계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외하고 해석상의 문제죠. 그러나 분명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서 문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안 지켜도 됩니까? 내재적 한계를 운운하면서? 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과 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출할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신문지로 자, 후보자 들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공직자 후보자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예,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을 따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법에서는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 미제출은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어요. 하도 그런 핑계를 대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의뢰껏 관례상 해왔던 것에 기대어서 자료를 미제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법조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조항을 제가 주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계속 미제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 공직 후보자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1항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국회 증언감정법 4조 1항입니다. 그럼 4조 1항이 뭐냐?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 법무부 장관이겠죠.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이거를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군사에 해당됩니까? 후보자 말해보세요. 군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교에 해당됩니까? 외교에도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대북 관계에 해당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가족간에- 또 예. 얘기할게요. 예. 그런 걸로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법사위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 체제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말고는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형사소송법 149조는 직업상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을 공개할 경우 타인에게 피해가 줄 경우는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린 취지는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뭐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뭐 수사상 기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나 증언감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2대 국회 법사위에 진행된 청문회 등등에서 수사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말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도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그것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제가 실무진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사사건건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심우정 후보님, 예.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예.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에요? 예, 국민의 검찰총장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확실하게 검찰총장으로 필요하다면 모두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에 검찰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그리고 신분증 보여주고 그리고 가서 쫓아가서 수사를 하고 왔어요. 수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어떻든 뭐 안 나온다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수사는 재반 규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사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대면 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안 나와서 갔죠? 그랬겠죠? 안 나와서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지죠. 앞에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꼬리를 내리시면 안 되죠.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이 세상에 준칙상 어디에 그렇게 가서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변호사가 나와서 여기 폭발장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하는 말 들으면서 검사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그거 바로 잡으세요.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못 잡지요. 그거 틀렸잖아요. 온 세상에 어느 검사한테 얘기하고 그거 틀렸다고 그럴걸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요. 검찰총장 후보자께서. 제가 오늘 답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볼게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말 못하고 그러나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말했으니 향후 또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정작 이런 것에 대해서 말도 못하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사 준칙상 보세요. 조사의 장소는 제3의 장소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제3의 있고 장소에 가서 검사가 신분증 확인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그러고 한 적 있어요? 경우에 그것도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 부인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갔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살아있는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그것도 주가 조작 23억에
300만 원 이상 디올백에 샤넬 향수에 등등을 받아서 국민의힘 당이 총선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켜볼게요. 아무리 말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된다는 말 드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하잖아요. 법 앞에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법 앞에 평등 원칙이 깨졌다. 사과한다. 이것도 약해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지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 부정,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힘이 되려면 이 정도의 단호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 못하는 모습 기록해두고 향후에는 단호해지길 바라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최병 관련해서도 제3자 특검이 필요하다는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심우정 후보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의 방식과 내용은 수사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최초로 검찰총장은 그럼 왜 있어요? 그리고 수사팀이 결정하게 위에서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보세요. 자, 화면 틀어주세요. 재산이 얼마입니까? 108억이시더라고요. 심우정 후보자님, 재산이 얼마십니까? 예, 이번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얼마입니까? 신고한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지 않습니까? 말하세요. 얼마냐고요. 저건 내 화면이에요. 얼마십니까? 예, 108억 신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따님이 햇살론 최저신용자 대출을 받았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딸이 혼자 살면서 스스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 자,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거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대출 받으라고 있는 대출이에요. 이거를 108억 재산 신고한 후보자가 제 딸 대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부터 제가 말하는 건 가난하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 받으라고 준 대출 내용이에요. 햇살론과 최저신용자 대출은. 저는 이것까지 이렇게 쓰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되돌아봐야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청년들이 또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하실 내용이십니까? 사과할 수 있습니까? 사과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도 제가 그러면은 저희 딸한테 뭐 돈을 보태주고 이랬으면은 괜찮겠죠. 그게 아니니까 저희 딸이 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심우정 후보자는 그러면 햇살놀과 최저신용 대출이라고 하는 게 왜 있는지 몰라요? 그거 108억 재산 가진 사람 딸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님은 대학생이면 그걸 도와주든지 뭐 해놓고 이 부분은 최저생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변명을 하다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정도는 쿨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뺏은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제가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내용.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품백 수수 등 관련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곧 수사심의위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서슬퍼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수백 번을 압수수색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중립을 잘 지키면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또 야당도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백 번을 압수수색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야당 대표 후보자들조차 모두 사과해야 된다고 오를 날린 이 상황에서 이것을 심의위원회로 펼칩니까? 이런 네, 정리해 주세요.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기계를 살아있는 권력도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최고의 권력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면 아마 그런 혐의에서도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심우정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심우정은 같은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좀 떨떠름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요?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의 수사의 본령이다. 이렇게 검사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살아있는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동일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 평가하십니까? 모든 수사를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마저도 이 자리에서 국민 면접을 보는 이 자리에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모든 사람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인식하시니까 검찰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후보자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총장이 돼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결기를 보이셔야지. 여전히 지금 선배들이 한 거랑 똑같은 행동, 똑같은 태도로 이 자리에 임하시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총장이 되고 나서는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뒤 봐주려고 하는 검찰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때 그 심우정과 지금의 심우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혹여나 검찰총장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수사를 공정하게 받을 용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수사 받을 용이 있어요? 저를 검사들의 그 직무 관련 범죄가 있다면은 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좀 공수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곳이고 수사를 그렇게 받을 의지가 있냐고요, 적극적으로. 물론입니다. 네. 만약에 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법, 위헌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는데 국회가 탄핵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것입니까? 지금 잘못이 발견되면요. 잘못이 발견됐다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이 정도도 답을 못 하십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자, 특활비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그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특활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검찰의 특활비는? 수사 정보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네. 부분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검찰이 정보를 합니까? 범죄 첩보는 수집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할 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수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첩보 수집, 내사 단계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법에 돼 있냐고요.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첩보 수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특활비를 쓸 수 있는지 한번 근거를 대보세요. 자, 그 다음에 특활비 어디다 씁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에 쓰자는 말씀인지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냐는 말씀이신가요? 어떨 때 특활비 쓰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제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크웹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네, 마약 수사 빼고 다른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에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어디다 범죄자들이 쓰냐고요? 해외에 있거나 그러면은 추적을 네. 위해서도 특활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특활비가 아니어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돈들은 꼭 기밀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쓰는 건 똑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네, 나머지 누구한테 비용은 누구한테 기밀을 요하는 겁니까? 검사들 빼고 모든 사람에게 기밀을 요하는 돈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특활비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유용해서 썼다라고 하면 횡령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제가 위원님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위원님 말씀만 듣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산의 항목 자체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특활비가? 수사 기밀 또 정보 수집 등이 필요한 분야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건 맞아요? 딱 거기만 쓰게?
이것도 그 답을 못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돼 있냐고요. 특활비의 용도는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제한되어 있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예산 항목을 유용하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특활비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횡령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 손실죄가 됩니다. 특가법상. 실제로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대통령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사건에서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특활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횡령 금액을 서로 나눈 것은 공범 간에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특활비 횡령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 판결이 있던 걸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를 제대로 안 쓰면은 횡령죄가 성립하고 만약에 후보자가 그렇게 했으면 후보자에게도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겠죠. 잠깐 화면 보시죠. 여기 말고요. 앞에 보여주세요. 네, 이거 말고요. 네, 자 보니까 동부지검장 시절에 1억 2,781만 원을 사용했어요. 2021년 9월 달에. 이때 보니까 그 추석을 앞둔 시점이고 이 무렵에 1,16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서 17개의 돈 봉투에 담아서 누군가에게 줬다라고 되는데 이거 어디다 썼습니까? 이때 무슨 수사 있었어요? 연중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수사가 있었는데 이때 집중해서 주나요?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설 연휴 2022년 1월 설 무렵에 1,350만 원을 현금 인출했었어요. 이때 어디 썼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자, 다음 당시에 보여주시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아까 마약 수사했죠. 마약 수사는 2억 원이 지금 특활비입니다. 배정된 게. 여길 넘어서서 썼으면 횡령죄예요. 그리고 형사부 등 수사 지원 50억인데 이걸 넘어서 썼으면 횡령입니다. 여기서 어디다 썼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항목대로 썼어요? 특활비에 그런 구체적인 세부 사업에 대해서 대검에서 올 때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거예요. 검찰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횡령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걸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다른 기관에서 썼다고 해보세요. 틀림없이 국고 손실로 기소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 기소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부 자, 사업과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 특활비를 이렇게 써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얘기했으니 앞으로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 세부 사업에 어떤 부분에서 내려오는지를 모른다 할 뿐이지 특활비의 용도에 맞게 수사나 정보 분야에 어떻게 씁니까? 모르는데 한국별로 어떻게 써요?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별로 쓰냐고요? 내려오는 한국을 모르는데. 아니 대검에서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면은 그 분야에 맞춰서 쓰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후보자님, 예. 특활비 어디에 썼냐 그러면 참 시원하게 답변하기도 깝깝하고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을 거예요. 보통 떡값을 수사를 검사들이 하죠. 근데 특활비로 검사들 떡값 내리고 삼겹살 사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돈으로 쓰기도 하죠. 명절 때 왜 특별하게 이렇게 그것도 현금으로 돈봉투 만들어가지고 돈봉투를 내립니까? 그거 떡값이잖아요. 추석 때 설 때 수사 잘하라고 돈봉투에 넣어서 줍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위원장님 수사가 연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중 근데 왜 하필이면 명절 때 몰아서 그걸 줍니까? 3, 4배씩 명절 때도 수사가 진행되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님, 예. 본인은 추석 때 설 때 고향에 안 가요? 안 갔어요 지금까지? 계속 수사했어요? 추석 때는 고향에 대한민국 모든 검사들이 추석 때 설 때 다 근무합니까? 출근해서 다 수사합니까? 본인들은 고향 안 가요? 검사들은? 고향 갈 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특활비 그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침묵하세요. 그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아니 검사들이 특활비를 수사나 이런 곳에 쓰지 그 외에 뭐 자기의 무슨 생활비나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님, 제가요 국정원 국정원을 다루는 정보위 야당 간사로 예산 결산 심사 소위원장 하면서 다 봤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 정부 공개 청구해서 받은 세금 도둑 잡아라 이런 프로그램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삼겹살 사주고 떡값 주고 한 거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왜 그러십니까? 차라리 그냥 침묵하세요. 저희가 예산 결산 심사할 때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명세서 못 내면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특수활동비 전에 깎을 테니까 그렇게 알으려고 그랬어요. 위원장님 지금 수년에 걸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을 좀 저희들도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왔습니다. 자, 이모 서울지검장이 검사들한테 봉투 나눠가지고 적발된 적 있죠? 그 특수활동비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세요? 본인은? 네,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차라리 그냥 침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싹해서 그렇습니다. 제보를 받아서 제가 물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그 후보자가 차고 온 시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시계가 상표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 시계는 제가 결혼 예물로 받아서 지금 28년째 차고 있는 시계입니다. 그 시계 상표가 뭡니까? 아니 제가 이 상표까지 제가 좀 뭐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표를 말씀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그걸 왜 말씀을 못 합니까? 아 예, 까르띠에입니다. 까르띠에예요? 예, 얼마짜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한 지 지금 28년째인데 저는 뭐 다른 결혼 예물을 하진 않고 지금 결혼 시계를 결혼 반지처럼 지금 평생 차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제보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까르띠에 가격이 보통 홈페이지 보니까 1,200만 원이던데. 그 정도 가격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제 뭐 그냥 뭐 자동 그런 오토매틱 같은 게 아니라 제 건전지 시계이기 때문에 그런 비싼 시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짝퉁입니까? 짝퉁이 아니라 시계 가격이 아니 홈페이지 보니까 현재 가격이 공식 홈페이지에 1,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500만 원 이상의 시계라면 신고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위원님 이거 28년째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시계입니다. 24년째 선물로 받고 갖고 있으면 재산이면 신고 안 씁니까? 신고는 해야 되죠. 아, 모든 걸 보면 결혼 예물로 받았다든가 결혼할 때 받았다고 그러면 다 면책이 되는 겁니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신고는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그 2023년 9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만들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무려 검사 10명을 투입해서 1년간 수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거 알고 계시죠? 네, 명예훼손도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사권자의 명예훼손을 수사하려 하면 검찰이 결국 무리한 기소가 되기 때문에 모욕적인 표현에도 감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명예훼손을 수사를 해서 검사를 10명을 투입한다는 것이 가장 맞습니까? 이건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고 선거 아니, 과정에서 명예훼손을 기소했잖아요. 배임 수증제도 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대통령실에서 뭐라 했냐면 희대 대선 공작
또는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그때 뭐라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때 여당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사형에 처할 만큼의 국가 관역죄라고 했어요. 이 죄가 지금 공소장을 보셨습니까? 공소장은 못 봤습니다. 그럼 언론 보도는 보셨습니까? 네, 보도는 봤습니다. 어제 공소장도 변경했어요. 아셨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 명예훼손죄가 사형에 처해할 정도로 국가 관역죄입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아니 대해서 지금 제가 판단해 말씀드리고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 판단이 안 됩니까? 이걸 수사를 위해서 무려 국민 3,176명의 가입자 조를 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통화 내역에 대해서 이용자 조회가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입자 조를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통신 이용자 조회는 사실상의 이건 사실 통신 조회죠. 사찰입니다. 이건 헌법상 비례 원칙에도 반하고요. 수사는 이렇게 과잉 수사한다고 해서 잘하는 수사도 아니에요. 예? 이걸 이렇게 보면 정말 총장이 취임하면 윤석열의 편일까 아니면 국민의 편일까? 전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어떤 영향도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명품백 300만 원 받으면 그거 돌려주실 겁니까?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돌려주실 겁니까? 아니면 갖고 있다가 뭐 집안에 반환용 창고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검찰총장 기록물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뭐 밑에 검찰총장 사무국장이나 밑에 부하 직원들 탓하면서 돌려주지 못해서 깜빡했다라고 하실 겁니까? 네,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지금 구체적인 사건과 연관된 내용이고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구체적인 사건이나 답변 못 드린다고요? 그럼 제가 지금 추석 선물로 한번 300만 원 명품백 드릴 테니까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 볼까요 한번? 제가 한번 돌려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저한테? 바로 돌려주시죠. 적절치 않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요. 상식적인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예. 그거는 구체적인 사건명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묻는데 그거를 사건과 연루시켜가지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지금 곧 내일 모레면 수심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사건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의 부인께서 고가의 선물을 받았으면 본인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아,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못 합니까? 제가 모든 질문이 좀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서 총장도 아니고 총장 후보자가 말한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후보자가 이건 A입니다. 저라면 A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A로 다 따라갑니까? 간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정도가 있어야죠. 이거 계속 그러시잖아요.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사사건건 왜 이래요? 위원장